관한 발언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순방으로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의 기반 또한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순방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 대외 전략인 신남방 정책의 완결에 있어 중대한 진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순방 기간 동안 한 태국 군사 비밀 정보 협정이 체결될 예정이고 군사 및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태국은 물론 미얀마, 라오스와도 산업,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한 각종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역 대상국 다변화를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 경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남방 정책에 따른 수출 시장 다변화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우리 경제와 안보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초석이 되길 바라며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한 아세안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30일에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의미 있는 한국, 중국, 일본, 한중일 인천선언이 있었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문화장관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통한 선언문에서 한중일이 상호 존중과 호의 원칙으로 새로운 10년의 문화교류 기틀을 마련하자는 희망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중일 인천선언을 보면서 작금의 한일 간의 갈등도 못 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일 갈등을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에만 이용하려는 아베 총리와 몇몇 일본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행태와 발언이 멈추지 않고 있어 개탄스럽습니다. 특히 며칠 전 일본의 어느 중의원이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망언은 2차 대전 시작 80주년 행사를 위해 폴란드를 방문한 프랭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이 폴란드에서 저지른 만행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한 말과 너무 비교되어 일본과 독일의 현격한 역사 간의 차이, 국격의 차이도 느꼈습니다.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독일 대통령의 사과가 도덕적 배상이라며 양국 간의 우정을 쌓는 힘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독일과 폴란드의 이러한 모습에 일본 아베 총리가 무엇을 느낄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온다면 언제라도 손을 잡고 협력할 것이다 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에게 현 시점에서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한중일 문화부 장관이 모여서 만들어냈던 인천선언보다 더 큰 아시아, 더 큰 인천선언을 함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의 제안의 말을 되새기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아베 정권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정치적 사리사욕으로 일본의 국격이 국제사회에서 훼손되고 있다는 점도 지금이라도 무겁게 깨닫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